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웨스트밸리에서 아마존의 배송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1일 오전에 웨스트밸리 톨레슨 지역에서 아마존 프라임 에어 드론 2대가 추락했습니다. 톨레슨 경찰에 따르면 99번 애비뉴와 10번 주간고속도로 인근인데요. 그곳에서 건설 작업을 하던 크레인에 드론 2대가 연이어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크레인에 두 대나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락 과정에서 연기가 나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손상돼서 소방 유해물질 처리반도 출동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와 연방항공청 FAA가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술적 결함인지 운항 시스템 문제인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마존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당국 조사에 협력 중이라고 밝혔고요. 사고 이후에 해당 지역의 드론 배송 서비스는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초 웨스트밸리로 확장됐고 톨레슨 물류센터 반경 7마일 내에서 배송을 해왔습니다. 네, 다음은 국경 지역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남부 국경지대에 새로운 장벽 건설이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노갈레스와 나코 사이의 산 라파엘밸리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27마일 길이의 국경장대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요, 애리조나의 몇 안 남은 온전한 대초원 지대 중 하나이고 또 중요한 야생동물 이동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생동물 이동 통로에 장벽을 세운다니 환경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법 적용까지 유예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총 3억 900만 달러가 투입돼서 2년 반 동안 30피트 높이의 강철 장벽을 세우는 공사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 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CBP는 해당 지역을 포함하는 투싼 섹터가 불법 입국 시도가 많은 곳이라 장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스카이 아일랜드 얼라이언스라는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카메라 기록을 보면 실제 장벽 건설 구간을 통과하는 월경자는 한 달에 5명 수준으로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마저도 절반은 등산객이나 국경 순찰대원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CBP의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이 단체는 무엇보다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벽이 노새사슴, 제벨리나 코요테, 영양, 흑곰, 퓨마, 심지어 멸종 위기 제규어의 이동을 완전히 막을 거라는 거죠. 재규어까지요? 그럼 대안은 없는 겁니까? 이 단체는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볼라드 간격을 넓히거나 아니면 통로를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BP 측에서는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나요? ABC 보방송이 CBP 측의 생태계 보호 계획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연방정부 셧다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국립공원 운영에도 차질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셧다운으로 국립공원 관리 인력이 근무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랜드 캐년이 부분 폐쇄됐습니다. 방문자 센터는 문을 닫았고 공원 관리 레인저들도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 입장은 가능한 겁니까? 관광객들 불편이 클 것 같은데요. 일부 방문객들은 통행료 부스가 비어 있어서 무료로 입장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원 인근 투사연 같은 관광 의존형 마을들은 타격이 큽니다. 여름 산불에 이어 이번 셧다운으로 호텔 예약 취소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에도 영향이 있군요. 공원 내부 시설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셔틀버스는 정상 운행 중이고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상점과 시설은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킹객들은 레인저 부재로 인한 안전 문제, 특히 수색 구조 서비스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셧다운이 길어지면 유타 주립공원 등으로 여행 계획을 바꿀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군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너무 좋아요. 동네 전문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부동산 여러분의 든든한 이윤 박영남 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진로와 레드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 등 5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형 온라인 부동산 정보 업체인 진로와 레드핀 두 회사가 맺은 계약 때문인데요. 어떤 계약이길래 반독점 소송까지 이어진 겁니까? 올해 2월에 진로가 레드핀에 1억 달러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레드핀이 향후 9년간 다가구 주택 임대 목록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레드핀 소유의 렌트닷컴 같은 사이트도 진로 정도를 쓰게 되는 겁니다. 경쟁사에게 돈을 주고 시장에서 나가게 했다 이런 거군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셔먼법과 클레이튼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거대 기업 둘이 담합해서 임대정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쟁이 줄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메이스 장관은 이미 높은 애리조나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카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네, 웨스트밸리 버카이 경찰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20세 남성 루이스 가르시아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자택에서 체포됐고 다수의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세 남성이 미성년자를 유인했다고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경찰 발표를 보면 가르시아는 자신이 13살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소 3명의 미성년 소녀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한 혐의입니다. 가르시아가 10대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건가요? 지난 8월 말에요. 학교 주재 경찰관이 13세 소녀와 한 남성이 나오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이상으로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 뉴스를 마칩니다.